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군인권센터는 정부에 소속된 기관이 아닙니다. 시민단체입니다. 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라는 이름을 가진 시민단체의 임태훈 소장,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를 꼭 받고 싶은 모양입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에 임태훈 소장이 정인으로 나왔습니다.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에 사실 정인으로 나온 이유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때문입니다. 2017년 사실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경우에 탄핵 기각 시 위수령을 통해 소요 사태가 발생될 때에 무력 진압 계획, 이 국방부 내에서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실질적으로 누가 했느냐? 핵심 피의자가 조현천 그 당시 기무사령관입니다. 근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2017년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에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조현천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할 때까지 합수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해놓았지만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 사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와 같은 1급 군사 기밀을 누설시킨 자가 누구냐? 기무사에서 이 문건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핵심 피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기무사에서 작성한 이 계엄령 모의 사건에 대한 내용은 1급 군사기밀입니다. 이것이 한 민간인 단체인 군인권센터의 소장 임태훈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군대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도둑질하거나 받았는 임태훈은 천만 배 더 나쁘지만, 그걸 가지고 자기 정치적인 야욕을 채우고자 하는 임태훈은 더욱 나쁘지만, 이런 1급 군사 기밀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이런 국방부 그리고 군인들은 군인 그리고 국방부 존재의 명분이 없습니다. 이런 국방부, 이런 군대에게 어떻게 국민이 우리의 국민의 안보와 생명과 자산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민간인 단체 이 군인권센터라는 건 2009년에 정식 창립이 됐어요. 2009년 12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큰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된 후에 2014년 실제로 윤일병 사건 28 보병사단의 그 의무병 윤일병이 죽은 거에 대해서 이게 자살이다, 타살이다, 이걸 크게 사회적으로 드러내므로 자살이 아니다, 군에서는 자살이라는데 타살이다 해서 사회적 이슈화를 만든 사람이 임태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굉장히 대단한 정의의 사도 같죠. 그런데 그 후에 동성애를 색출하자, 동성애,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색출하자 하는 이 장군을 또 직접 고발함으로써 동성애 색출해서 처벌하라는 이 장군을 아주 곤혹에
처하게 했습니다. 미국 군대도 동성애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 철저하게 색출해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박찬주 대장에게 형법에도 없는 갑질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박찬주 대장의 인생을 그리고 그 가족의 생을 완전히 만신창으로 만든 주인공이 임태훈입니다. 이렇게 만신창이 되도록 도와준 사람은 누구냐? 송영무 국방장관입니다. 쥐새끼처럼 기생충처럼 송영무 장관 뒤를 따라다니며 또 송영무 장관 임태훈을 무슨 보좌관 비서관처럼 옆에 데리고 다니면서 마리논 이 헬기에 조종사들이 떨어져서 사망을 했을 때도 임태훈이 마치 이 헬기 조종사 가족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나서서 국방부와 합의를 보겠다고 설레발을 친 인간이에요. 이럴 때 국방장관 안 말렸습니다. 너가 뭐냐가 아니에요. 그뿐 아닙니다. 17사단? 17사단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17사단입니다. 혹시 사단이 틀렸다면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이 함대 아무것도 아닌 이 군인권센터 이 시민단체가 팩스 한 장 보내가 군 내에 사병들을 가혹하게 다루는 그리고 신체적인 모욕을 가하고 그리고 폭행을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 들어가 조사해야 되겠다고 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군부대를 지 안방처럼 싸고 돌고 그것도 사령관 혹은 군부대 최고 담당자가 자기 사무실을 내주면서 그 자리에서 병사 65명을 불러가 조사하도록 도와준 게 이게 국방부예요. 이런 국방부니까 이런 1급 군사 기밀까지 이런 하잘것없는 군인권센터 소장한테 내줬을 거 아닙니까? 도둑질을 했는지 내줬는지 돈을 받고 기밀을 팔아 처먹었는지 이게 대한민국이야. 내가 볼 때는 74년에서 75년 사이에 거의 이게 지금 월남꼬라지하고 똑같아. 미군이 나가고 나니까 무슨 파리협정하고 난 뒤에 통일? 민주화? 웃기지 마. 제일 먼저 썩었는 게 종교인, 정치가, 군대. 야합하고 돈 받아먹고 부패하고 결국 공산화된 겁니다. 1년 만에 공산화된 거예요. 지금 그 꼬라지하고 대한민국이 똑같아요. 별로 다른 거 없어. 이런 아무것도 아닌 군인권센터가 군부대를 들어가 지 마음대로 휘젓도록 허락할 뿐만 아니라 평생을 군에서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지킨 그런 대장을 그 사람이 성격이 다소 개벽하고 자기 동료들하고 잘 안 어울리는 사람이라 손치더라도 대한민국 형법에도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결국 이 갑질죄라는 게 없으니까 다른 별건을 만들어가지고 뇌물죄로 깜빵을 6개월이나 세우고 살리게 하고 이 밑에 누가 있어요? 이렇게 도와준 데 누가 있어요? 국방장관이 도운 겁니다. 직접적으로 네가 그렇게 해라는 건 아니지만 임태훈 소장이란 작자가 국방부에 올리는 건의를 장관한테 보고 안 하고 중간에 무시했다고 그걸 장관한테 임태훈이가 직접 얘기하니 장관이 그 중간에 임태훈이가 올린 내용을 건의사항을 자기한테 보고 안 했다고 그 중간에 보고받은 현역을 처벌하고 꾸중하고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이게 도와주는 거지 뭡니까 이거. 자, 이런 국방부, 이런 식의 국방부 정말 세금으로 지켜야 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내가 국방부에 대해서 지금 칼을 날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에 대해서 관한 폭로가 나오니까
이 폭로 그때 만든 모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2018년 3월 달에 임태훈이가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 8월 달에 자유한국당이 이것은 군사 기밀 누설죄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국정감사에 정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을 때에 임태훈의 말이 뭐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고발인은 한국당이에요. 그 당시는 한국당입니다. 고발인이 피고발인인 정인 채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요구한 것 자체는 상당히 저의가 의심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때에 한국당이 요구한다고 나가서 국회에 증언을 하면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정인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사유서를 제출하고 안 나온 인간이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민주당이 나오라고 하니까 지금 나왔어요. 나와서 얘기를 다 합니다. 그 내용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보고령을 작성해서 이것을 어기는 의원들을 조속히 검거해 사법 처리한 내용이 나와 있다고 입으로 떠들고 있어요. 이 정인 누가 채택했습니까? 민주당이 한 거죠. 그리고 이 문건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2017년 3월 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D-Day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이 임태훈 소장이란 인간이 내놓은 문건을 보면 계엄 시행 준비 착수 탄핵 심판 선고일 D-2 데이로부터 라는 항목하에 국방부의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 가동,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이 적혀있다. 내용은 뭐냐? 이게 2016년 12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 치닫고 있으니까 그 당시 대통령 대행이 누구냐? 권한대행이 황교안입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주장을 21일 오늘 국정감사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죽여라는 얘기죠. 아니 민주당이 지금 임태훈을 앞에 세워놓고 이런 군사력 투입 방안을 논의하는 총수장이 황교안이었다. 이걸 찌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공짜로 나왔겠어요, 이 인간이. 한국당이 나오라 할 때는 이게 수사에 영향을 주긴다. 그때의 그 사건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똑같은 수사인데 그 당시는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안 나오겠다 하더니 지금 똑같은 사건인데 지금은 나와가지고 떳떳하게 떠들고 있어. 민주당이 꼬셨지. 너 이번에 나오면 2012년에 나와가지고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했는데 안 됐으니 이번에 네 소원 풀어줄 테니 함 제대로 해봐. 참 민주당이 많이 아쉬운 모양입니다. 이런 작자를 데리고 나왔어. 이건 매수야, 매수. 왜냐하면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작년 국감에는 안 나올 때 뭐냐 하면은 이것이 현재 진행형 사건이니까 사건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안 나오겠다 했는 놈이 지금 1년 후에 똑같은 사건 가지고 지금 나온 거예요. 어느 편에 서서? 민주당 편에 서서. 누구에게 칼을 향하면서? 자유한국당 당 대표에게 칼끝을 겨누면서. 민주당은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떨어진 문재인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자는 계산이에요. 자유한국당 공수처 법안을 절대 통과시키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군인권센터와 결탁을 하고 군인권센터와 손을 잡고 국방을 흔들고 안보를 교란시키는 이런 단체는 국감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 다시 말하면 국방부가 이런 인간을 국방부 내지는 무슨 해병대 인권 자문위원 자격이 몇 개나 있어요. 이런 인간한테 자문위원 자격을 주는 국방부 자체가 썩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간을
국방부가 관할하고 있는 군기지 내에 마음대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도 국방부가 썩었다는 거죠. 이런 인간 앞에서 위에서 장관이 말하니까 빌빌 기는 국방부에 별을 다른 장군들도 썩었다는 거죠. 그런 소신 하나 없이 나라를 지금 지킨다고? 그래도 밖에 나가면 장군 소리 듣고 싶어 해요. 이러지 맙시다. 월급 받고 앉아는 60년 동안 지금 몇 년이에요? 70년 동안 전쟁 한번 하지 않으면서 별 달고 월급 받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부처에 진짜 현역을 끝내고 자기 일을 끝낸 사람들보다 더 큰,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있는 장군님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군인들 이러시면 안 돼요. 에? 그리고 민주당은 이런 얄팍한 재주 가지고 자유한국당 당수를 흔들 생각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국을 퇴진시키고 난데 공수처 가지고 사람들 머리를 휘익 돌게 해서 계속 여론 내보내고 있잖아요.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다. 여러분, 공수처는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검찰을 좀비로 만들고 검찰 위에 옥상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국민들을 지금 호도시키고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공수처 신설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게 뭐 83%까지 나온다고요. 거기 속으면 여러분들이 개돼지야. 개돼지나 다름없는 게 아니라 개돼지야. 이런 인권센터에게 군사기밀 1급 군사기밀을 넘겨주는 장군은 사형을 시켜야 돼요.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냥 불러가 따질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시민단체, 다시 말하면 정부의 공식기관도 아니고 국방부의 관련된 기관도 아닌 이런 시민단체가 나와서 정부의 공적인 행정부처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으로 똑바로 심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국방부도 여기에 쫄 게 아니라 철저히 감시하고, 이런 사람은 국방부에 마음대로 들랑거리고 자문위원 같은 자격증을 줘서도 안 되고 들랑거리면서 기밀 빼나가는 통로를 만들어주지 말아야 돼요. 지금 제가 볼 때 둘 다 똑같아. 그 기밀 넘겨주는 군대나 군인이나 그걸 가지고 정치적인 한번 입신 출세를 해보겠다고 말은 군인권센터라는 이름을 걸어놔 놓고 군인의 위상과 국방부의 위상을 땅에 쳐박으면서 마치 자기가 군의 인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는 것처럼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런 인간이 민주당 쪽에 들어붙어가지고 뭐 한자리 하겠다는데 민주당은 또 그걸 이용하고 있다니. 국민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송영선 시사 360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도움이 되셨어도 좋아요, 그리고 구독,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이 정권에 대해서 불리한 얘기를 하는 유튜버들 지금 가차 없이 난도질 당하고, 저는 누구보다 더 크게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소리로 자존심이 정말 허락하지 않습니다. 조회수 2천, 3천이 뭡니까? 제가 그렇게도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앉았습니까? 강아지 몇 마리 들고 나와도 10만 구독자를 넘는데, 10만 참 조회수를 넘는데,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 들 때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해야 될 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또 달리고 있습니다. 이 핍박과 고통 속에도, 정말 핍박받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